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 오지민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또 새로운 특파원 자기소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파견된 귀엽고 상큼한 오지민이라고 합니다. 상큼하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3. 대학생. 네, 아직 대학생이에요. 무슨 과예요? 저 영미어문학과입니다. 영미어문학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취향 저격에서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그럼 오늘 만나볼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세계 최고 커피 전문 회사인 스타벅스 커피의 한국 지사,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입니다. 1999년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과 신세계그룹의 공동 투자로 이대합 1호점을 오픈했고요. 올 2월 말 1,008호점을 오픈. 1인당 매장 수가 세계 4위를 기록할 만큼 많습니다. 엄청나네요.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해 국내 커피 전문점 업계를 독주하고 있고 트렌드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를 위해 본사를 제외한 전 세계 유일 디자인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의 자부심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사원수는요, 9,134명이고요. 매출은 1조 28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뭐 스타벅스 커피보다 이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좀 더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그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또 우리 지민 양 또 어떤 건지. 네, 제가 생각해도 스타벅스는 약간 단순한 카페라기보다 대기업의 느낌이 약간 글로벌한 대기업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보미 언니가 이야기한 대로 스타벅스에 대해 들으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니, 평소에 뭐 자주 애용은 해요? 아, 비싸서 거기보다는 이데아 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대 앞. 이데아. 이디야. 네, 제가 발음 잘못했어요. 아니, 저도 여기 이대 앞에 처음 했다길래 거긴 좀 더 싼가 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예.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커피값이 조금은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 팀장님 같은 경우는 네. 혹시나 저는 이제 별다방을 네. 그 이모티콘이란다. 기프티콘 기프티콘. 선물 받았을 때만 갑니다. 예. 예. 좀 비싸기도 하고. 근데 맛은 확실히 그 맞아요, 제 입맛에. 예. 맞아요. 그래서 제 생일에는 앞으로 그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이 언제인지도 저희가 몰라서 일단 다행인 건 번호를 몰라요, 우리가. 우리 또 상국 형님께서는 예, 근데 이게 스타벅스가 사실 이게 이미지를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게 왜냐면 고급 이미지를 잡아가지고 좀 더 비싸게.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아저씨들이랑 다방 갖고 둘둘 하나를 먹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림들, 설탕들 모르네 이 사람들.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아저씨들 다 알잖아요, 이게 카메라 아저씨들. 아니 다들 어려웠어. 안다고요! 옛날에 근데 진짜 이미지를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뭐 탐앤탐스하고 여러 가지 커피 종류가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데 맞아요. 스타벅스를 들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약간 다른 커피를 들고 있으면 뭐 사실 있어 보이진 않고 그래서 이게 이미지의 좀 승리가 아닌가. 지금 전 세계 매장이 최고 많은 데가 서울이래요. 300개. 뉴욕이랑 중국을 다 제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된장남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유, 예. 정신 차려! 먹는 거를 또 예.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나아요, 이게. 또 그렇긴 한데 또 예,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 대한 빅데이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1년 동안 언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189만 4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거든요. 여기 최고네요, 지금. 그렇죠. 많이 예. 되고 있죠. 그래서 연관을 보면은 스타벅스에서 뭐 이벤트를 많이 하나 봐요. 이벤트라는 맞아요. 단어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를 젊은이들 스벅이라고 부르죠. 그쵸, 예, 그쵸. 스벅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기프티콘, 커피 아메리카노, 프라푸치노 그리고 슈크림 라떼가 이게 대박이 났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는 것 중에 텀블러랑 다이어리가 아주 그쵸. 대박이 터졌잖아요. 선물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연구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왜냐면 나라별로 가서 스타벅스 컵을 시티머그 모으거든요. 그거, 예. 그게 그래서 그게 스타벅스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스타벅스 먹는 사람들 욕하더니 그걸 왜 먹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욕을 하지만 나도 된장남이야.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보이고 있고요. 짱이야. 탐색어 여론 동향을 보면은 사실 뭐 맛도 맛있다 그리고 네. 약간 고급 이미지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 부정적인 여론 동향이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지민 학생이 말한 것처럼 좀 비싸다. 다른 데서 비싸다라는 비싸죠. 부정적인 언급 외에는 스타벅스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홍쌤. 그 스타벅스 채용은 이제 대졸 공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졸 신입 매장 관리직 채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직군들을 보면 그 바리스타 공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누구나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직군이 되고요.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공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매장에서 또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뭐 육아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빠졌다가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장 관리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고객 응대하는 또 서비스 마인드를 굉장히 좀 갖춘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하죠. 그래서 제 학생들을 보면 또 이제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은 친구들 또 여러 가지 매장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그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오면 확실히 다른 경쟁하는 매장 대비 서비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작은 컴플레인들 하나하나까지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이 높죠. 물론 스타벅스는 단순히 내가 커피를 먹는다기보다 문화를 사용한다 이런 식의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입지가 높지만 또 이제 아주 이 디테일한 CS 마인드 를 잘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장 분위기 오늘 처음 나갔는데 어땠어요? 네, 일단 스타벅스라는 기업 자체가 생소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인터뷰할 때 질문에 대해서 부담 없이 많은 의견을 좀 내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씩씩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오지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영입된 리포터인데요. 잘 부탁드려요. 오늘 주제 기업은 스타벅스 코리아인데요. 저는 지금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군요.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떤 기업인지,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커피 자주 즐겨 드시나요? 엄청 자주 먹죠. 커피 자주 밥 드세요? 대신 먹어요. 어디 커피숍을 주로 많이 이용하나요? 주로 이디야가 싸서 이디야 많이 가고 그리고 스타벅스 가끔가다 쿠폰 있을 때가. 이디야 역시 대학생이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럼 스타벅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여기 세브란스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과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하다가 바닥에 엎었어요 한번. 점원분들이 분명히 짜증이 날 법한데 그걸 짜증을 안 내고 저부터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괜찮냐고 하면서 와서 바로 치워줘 그러고 조용히 나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입 다물고 이제 점점 챙겨서 나가려는데 제가 엎은 그 프라푸치노 다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서비스에서 되게 만족했던 기억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좋은 작용을 많이 하겠죠. 스타벅스는 다른 체인점과는 다르게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이 점이 저도 네. 좀 특이했던 그래서 것 같아요. 이 점이 살짝 유명하죠. 특이하기도 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고객 관리도 좀 더 신경 써서 할 것 같고 여기저기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그러고 고객 관리 안 되고 그러고 그런 문제 있는 것보다는 스타벅스 경영 방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 중에 이디야에서 사서 스타벅스 컵에 붓고 다니는 애들은 있지 않나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하잖아요. 진짜요? 아, 텀블러만 사가지고. 텀블러에? 그 텀블러가 너무 좋으니까 아, 텀블러 샀다가 또 진짜? 커피는 또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백다방을 이용하죠. 거기서 예. 사서 넣어가지고 마시고. 네, 그렇게.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소에 저는 뭐 커피를 그렇게 즐겨 먹진 않지만 뭐 이 제가 친구는 좀 즐겨 먹는 편이에요. 스타벅스. 그러면
커피 맛을 평가했을 때 스타벅스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맛 자체는 그게 딱히 맛있어서 간다기보다는요. 스타벅스는 맛이 다 비슷하거든요. 네. 분류 다 비슷해가지고 지점이 그냥 가면은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좀 커피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큰 프랜차이즈이다 보니까 아마 더 인지도가 높으니까 아마 저 약간 다른 브랜드보다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신뢰도도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스타벅스 코리아에 만약에 채용이 되신다면 어느 분야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그 스타벅스의 그 예쁜 디자인을 한번 저도 꾸며보고 싶은. 과가 어떻게 그래도 되세요? 스타벅스는 사실 전 스파는 심리학인데. 세계적으로 매장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 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심리학을 경주 가면 이용해서 경주만의 좀 더 느낌이 있고 여성의 터키 가면 마음을 터키만의 느낌이 있고. 맞아요. 좀 서로 수 좋은 것 있는 같아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스타벅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보시거나 뭐 길 가다가 보신 적 많으시죠? 네, 뭐 스타벅스 전 세계에 다 있는 그런 유명한 커피 브랜드 아닌가요? 근데 스타벅스가 약간 다른 커피숍들에 비해서 약간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스타벅스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디야나 다른 그 커피 학생들은 그런 거의 이디야네. 비싼 브랜드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네. 네, 커피 맛이 약간 다르다거나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스타벅스? 전 일단 별로 비싸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게 그냥 저는 그런 카페에 가게 되면 자릿세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래 앉아 이렇게 있을 수 딱히 있고 좀 다른 시원하지 커피숍에 않습니까? 비해서 크게 여름에는. 비싸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진짜 커피 전문점 같은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왔던 의견은 스타벅스만이 주는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그렇죠. 그 문화와 뭐 디자인 이런 만족도가 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장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땠나요?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커피 가격은 약간 부정적이었지만 그쵸, 그래도 좀 비싸죠. 회사 자체가 신세계 계열사라서 취직이라던가 거기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학생들이 반응해줬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 신세계 계열사예요? 네. 저는 이걸 처음 알았네요. 제가 아까 기업 소개에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세계 그룹. 졸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스타벅스의 떠도는 소문. 예,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스터 코리아를 뽑는다고 카더라. 예, 우리 미스터 코리아는 일단 이제 좀 건장하고 뭐 이런 이제 남성들이나 여성들 뭐 이런 위주로 뽑는단 말인데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입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또 좋은 직원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이게 건장한 일단 근육이 있고 건장한 사람을 말하는데 네네. 형님 그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형님도 없으시잖아요. 아니 난 그래 건장하지. 건장은 스타벅스는 얼굴이 스타벅스하고 어울리지 않죠. 여기가 이제 실제로 직급 체계를 보면 바리스타, 슈퍼바이저, 부점장, 점장 그리고 지역 매니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의 시작이 현장이에요. 약간의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스는 다른 커피숍들하고 정말 다르게 이 교육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친구들에게 CS 교육도 아주 치열하게 시키고 마케팅 교육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또 뭐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배울 부분들도 같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매출이 1조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직원들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은 이제 2,14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낮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 경로로 입사를 하는데 일단은 그 슈퍼바이저 부점장 정도 되면은 이제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꼭 대졸 어떤 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부점장 이후에는 좀 연봉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고요. 대졸로 이제 입사를 했을 경우에는 대리가 3,760만 원, 과장이 5,208만 원, 차장 7,266만 원, 부장이 7,937만 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 이상급부터는 뭐 대기업과 견줘도 그렇게 크게 손색이 없거든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대졸로 50명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기회의 문은 굉장히 좁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연봉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꾸기영.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예. 되게 쉽이나? 샵 빅데이터, 샵 인공지능, 샵 디지털 독심술입니다. 예, 우리 메뉴 개발에 빅데이터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제주 한라봉 그린티 셔벗, 우리 슈크림 라떼 등 고객들이 선호하는 맛과 지역의 음식을 우리 결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고객들이 이제 직접 주문하지 않고도 우리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독심술 같은 거를 또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과정으로 개발이 된 건가? 사실 예를 하나 들면은 올해 2월에 별다방 슈크림 라떼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게 22일 만에 100만 잔이 팔렸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이 스타벅스라고 해가지고 회원 300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어떤 그런 결과를 뽑아내가지고 이 메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커피 한 잔 있어서도 뭐 커피의 양이라든지 뭐 시럽의 양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커피에 대한 입맛은 어떤 걸까를 이제 도출을 해내서 거기에 좀 맞춰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제주 지역에서만 출시된 것들이 있는데 이 특산물에 대한 빅데이터를 산출해서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감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감귤이 나왔고 한라봉, 뭐 말차, 호치차, 당근, 그리고 지역 이미지, 한라산, 현무암 이런 키워드를 산출해가지고 제주 환경과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 그리고 시각적 특성을 거기서 뽑아내서 이제 새롭게 출시한 상품인데 이건 빅데이터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입맛을 좀 뽑아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T 기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 2009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주 그런 좋은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벅스가 유독 IT 기술이나 모바일, SNS 등 뉴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거든요. 홍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커피를 판다기보다 이제 문화를 판매한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타벅스가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리지널 컨텐츠까지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업스탠더스라고 해서 이게 좀 번역하면은 뭐 행동가?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참여하지 않을 때 내가 발벗고 나서는 참여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제들을 보니까 이 내용이 뭐 노숙자, 뭐 음식물 쓰레기, 경찰의 역할, 빈곤, 그리고 뭐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온라인 팟캐스트, 또 스타벅스 매장 내에서 이런 영상들을 플레이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스타벅스가 왜 이런 투자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단순히 커피 맛, 그리고 좋은 상권, 이것만으로 우리가 매출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고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장애인 바리스타, 샵 착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2012년부터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여성 등이 일하는 전국의 넓은 카페를 수리해주고 그리고 스벅 바리스타와 협력사가 방문해 실무 교육 그리고 매장 운영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들 보면 우리 회사만 잘 되자라기보다는 지역사회와의 공생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스타벅스도 말씀해 주신 대로 재능 기부 카페를 지금 전국에 7곳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 바리스타도 키워내고 어르신 중에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의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 지역의 특산물들로 신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해 4월에 경북 문경시에 오미자밸리 영농조합으로부터 오미자 19톤을 사들여가지고 문경 오미자 피지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여름 한정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84만 잔이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이게 스타벅스가 유달리 좀 착한 기업이란 말에 조금 굉장히 목말라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공정무역, 뭐 커피, 농가 지원 이런 거 같은 그 윤리 구매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가라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워드 슐츠 회장이 했던 말을 보면 우리 회사의 최우선순위는 우선 고객이 아니라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거지. 스타벅스의 매장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물론 커피의 맛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이 고객 만족이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우리는 주주들에게 장기적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부 경쟁력 그리고 그런 범주를 단순히 직원들에서 협력사까지 넓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경영관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 또 어떻게 보면 또 순수한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현재까지는 좀 좋은 활동들로 또 우리에게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시는 사람인데 스타벅스에 일하려면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에 대한 열정이 많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커피에 대한 열정을 굳이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거나 그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 기업관을 보니까 인재상이 커피맨, 커피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가 컬처맨.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공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가치관이 서 있어야 하고 마지막은 이제 커스터머맨, 고객 지향적인 CS 마인드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제 예전 아르바이트생 했던 부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매장 내부적으로 막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커피가 아주 보편적인 아메리카노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좀 프리미엄급 커피도 지금 고급 원두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고객이 와서 커피 맛에 정통한 사람이 그 뭐 커피의 바디감이다, 신맛이다 이렇게 그런 뭐 용어로 물어봤을 때 대응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판매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입사 이후에 즐기는 건 아니지만 제품의 특징 정도는 알고 가야겠죠.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내가 뭐 커피를 잘 즐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인재상에도 두 가지. 그러니까 컬처와 커스터머에 대한 본인의 어떤 역량이 있고 커피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내가 또 배워 나아가겠다. 뭐 그런 의지가 보이면 뭐 취업은 제가 보기엔 도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코리아 스타벅스에서 취직이 되면요. 이게 미국에 있는 본점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딴 나라에 있는 본점으로 이제 그냥 알바생이나 그런 매장에서 일하는 거 말고요. 이제 전문 이제 회사원으로 취직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외국계 기업이고 전 세계 매장에 있으니까 혹시 해외 지사로 가서 일하는 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주로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 법인을 만드는 건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지사를 설립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비즈니스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뭐 특출한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 본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뭐 삼성전자의 미주법인에서 그 현채인으로 채용을 해서 본사로 넘어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요. 네, 우리 오지민 씨. 예, 살면서 우리 겪은 최악의 서비스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집순이라서 밖에서 뭐 카페에서 자주 마신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최악의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밥값보다 우리 비싼 커피값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솔직히 밥값은 뭐 8,000원이면 한 끼 정도는 해결이 요즘 가능한데 커피값이 이거의 반값인 4,000원대라는 거 자체가 저희 대학생에게는 아직 돈을 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부모님이 잘 살던 못 살던 간에 못 버는 상황에서 그런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약간 죄책스러움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기분도 좀 나빠지지 않나. 사는 동시에. 돈 내는 동시에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우리 비싼 커피값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좋은 원두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값이 책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유통 과정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몇백 원이라도 낮춰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우선 아까 그 최고의 서비스, 최악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묻는 질문이고 자소서 항목으로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제 예전 학생인데 이 친구는 커피숍에서 일을 할 때 손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근데 그 고객이 그냥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추위를 너무 떨고 계신 것 같아서 어디 뭐 급하게라도 안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우선 바로 들었다고 손이라도 녹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서비스가 그 고객 입장에서 잊지 못할 일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날 또 고맙다고 뭐 선물까지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거든요. 결국엔 여러분들의 막 이런 서비스직을 쓰는 친구들은 뭐 마케팅 전략이나 영업 전략에 대한 고도화된 나의 인식보다는 그렇게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주인의식, 그러니까 내 영역 밖의 영역 업무이지만 내가 월급을 떠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들, 뭐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을 좀 만들고, 아까 그 밥값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타벅스는 그 원두에 들어가는 원가라든가 물류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입각해가지고 가격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거기는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하다못해 인사말도 바뀔 때가 있어요. 전역퇴 직장인들이 많은 스타벅스는 안녕하십니까 고객이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님, 뭐 이런 식으로 인사말도 바뀌거든요. 하다못해 그런 부분들, 고객들의 미소, 거기서 보는 조명, 영상, 뭐 그런 부분들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니까 단순하게 뭐 원가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가격 전략에 대해서 다가가게 되면 그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는 주파수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민 학생 어떤 매력을 좀 느꼈나요? 저는 일단 스타벅스를 조금 크고 유명한 카페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홍기찬 쌤한테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웬만한 사후 관리라든가 복지 부분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게 정말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입사하다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전민기 쌤 말씀 별로 귀에 안 들어왔나요? 아, 전민기 쌤 말씀이요?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것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 로고 있지 않습니까? 로고. 그 어머님이 황보미 아나운서랑 되게 닮았어요 지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황보미 아나운서 같아요. 코랑 머리가요. 그럼 저한테 개런티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이 그렇게까지 진짜. 아니면 말고요? 에이 주책 바가지 정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생님 이게 논란만 던져주시고 또 퇴장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알겠습니다. 홍쌤의 꿀팁도 또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맹점 사업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참 많이 하잖아요. 스타벅스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개인 사업자들이 이런 그 커피 창업을 많이 하죠. 어찌 보면은 이런 메모드급 글로벌 공룡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결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커피숍 매장에서는 또 이런 자영업자들이 또 시장을 나눠 먹고 또 큰 이렇게 고가 프리미엄 시장은 또 스타벅스가 좌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이 요즘 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생길 거고요. 공정거래 관련된 부분이 새로운 정권의 어떤 큰 화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종에서의 룰이라든가 규정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럼 구직자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그런 프랜차이즈 업종에 도전을 한다라면 이런 변화에 맞춰서 내가 가야 할 기업은 또 어떤 전략의 변화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어떤 소소한 요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의 변수가 될 것이고 또 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친구다라는 언급이 내가 커피 좋아한다 이거보다는 더 파워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견을 갖고 구직 활동을 꾸준히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